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상민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지금 사회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주문 생산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분야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토론자 선생님 전공이시고 해서 모시고 오늘 많이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학회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진 제목이어서, 자, 이 연구는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분단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분단 문제와 관련된 우리 희곡 작품들을 특히 2000년 이후 시기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몇 가지로 TV 드라마를 좀 같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갖습니다. 첫째, 작품에 재현된 분단서사의 리얼리티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반영한다는 기존의 연구 경향성과 부합되는가? 특히 북한 혹은 북한 사람에 대한 재현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어떤 변화상을 읽어내기에 충분한가? 따위 등등입니다. 외적 환경적 변화 요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재현이라고 하는 관점은 거꾸로 재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음 단락입니다. 이 드라마가 재현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두 방향에서 그려진다고 봤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부장권의 상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적 리더십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작품에 재현된 가부장적 제도의 해체는 국가주의의 해체라고 하는 서사적 재현과 부합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가지 관점은 분단서사의 재현 패러다임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하나의 경향성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 연구는 먼저 장르적 재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살아계 물시착이 재현하는 분단 현실의 핵심적인 지점이 뭔지, 또 나아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127쪽에서 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행기, 분단 문제를 다룬 TV 드라마 가운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은 여명의 눈동자라고 합니다. 좀 내려와서요. 이처럼 드라마, 영화 등 대중서사 장르에서 분단을 그리는 방식이 남북관계의 변화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관점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가 즐겨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즐겨 재현하는 방식도 있다 라고 하는 전제에 동의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대중서사 장르에서의 어떤 이야기, 또 혹은 재현 방식이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맥락에서 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재현이라는 관점을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128쪽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언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작품의 소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OTT의 등장이라고 하는 시청 환경의 변화, 또 코로나 시기였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에 무엇보다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드라마 자체가 갖고 있는 내부적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 형식,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소재 혹은 주제, 이것들이 만나서 어떤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요. 시청자들의 기대, 그 기대를 위반하는 극적 장치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성과를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페이지를 좀 더 넘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대와 기대 위반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지점은 이른바 그 작품의 전반부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최전방 5중대가 주둔하고 있고 배우지 사택마을, 그리고 그 주변의 장마당, 또 살림집 따위 등등, 우리가 이제 흔히 북한 사회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분단의 엄혹함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경직됨,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가난에 찌들고 어두운 면이 드러날 것이다 와 같은 기대, 장마당과 같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맹화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 이제 기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보통 서민들의 따뜻하고 감성이 느껴지는 삶의 단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80년대적인 감수성 그리고 낡은 정서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옥죄거나 비틀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꽃제비와 같은 어두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시장 특유의 어떤 활기라든지 물질적 개방을 읽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지점들을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 역시 평양으로 그려지는 북한 사회의 이제 핵심부, 그리고 또 남쪽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될 수 있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131쪽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위의 경관 1, 2, 3에서 각각 위의 표와 같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른바 전혀 다른 상황의 적응과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응과 공감은 곧바로 드라마의 관습적인 문법의 적응과 공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형성된 적응과 공감은 새로운 극적 세계에 대한 몰입감을 배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스스로도 이미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둔 남한의 재벌가 딸이 비록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휴전선 너머의 북한 지역, 최전방 지역에 불시착하는 것으로 극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부터 주인공을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점에서 이는 주로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 전략 가운데 하나이고요. 매우 강렬한 몰입감을 유도하는 극서사 전략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천만담 장면 인용문이고요.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윤슬이는 자신이 북한 지역에 불시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무전기로 직원을 찾고 있는 도중에 이정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시청자는 쉽게 이 드라마가 제공하는 극사건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혁은 군인 신분으로 무뚝뚝한 캐릭터로 세리를 대하고 있지만 세리는 평소처럼 부유한 도시 여성의 어떤 발랄함, 이정혁을 대하게 됩니다.
세리는 자신의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 따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쉽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들에서 시청자는 이런 서사 전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머지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요. 133페이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소결을 해보자면, 첫째, 기존의 분단 문제를 다룬 드라마들과 비교할 때 본 드라마는 특히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재현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상당 부분 깨는 것입니다. 둘째, 재현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 변화 견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상을 읽어낼만 합니다. 즉, 앞서 외부 환경적 변화가 드라마적 재현에 변화를 주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즉 드라마의 재현 패러다임이 변화함으로써 외부 상황인 남한이나 북한의 시청자층에 일정한 인식 지평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극화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낭만적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형식은 오랫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낭만적 사랑 이야기의 기본적인 서사 형식은 초현실적인 미남미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사랑, 결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이제 되게 이제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번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랑의 불시착을 시청하면서 이런 형식을 쫓아가다 보면 그동안 비슷한 드라마 장난을 수없이 봐온 것이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수준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OTT의 힘이 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졌다고는 해도 전 세계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이런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 작용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지점은 드라마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가족주의 담론의 양상과 그 의미입니다. 작품이 재현하고 있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두 방향에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부모 세대의 가부장권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적 리더십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표를 잠깐 보시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리더십은 낡고 혹은 나이든 리더십입니다. 남한의 윤석열이 아버지인 윤증평, 그리고 북한의 이정혁의 아버지인 이충렬,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주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로서 돈 그리고 권력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세리나 정역,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그 자본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자본에서 인간을 살리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자본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주의 체제를 수호한 이런 그 이 시스템에서 가족 지킴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자분께서 지금 나오셔서 이제 137쪽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대신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단 문제 소재를 삼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재현 전략은 이전 시기 어느 한때처럼 반공주의에 경도되거나 남한 체제 우수성에 의해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단의 상처나 아픔을 위로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당위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할 두 주체이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의 동일 담론을 선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의 드라마들에서 분단 문제를 재현한 경향성은 분단 문제를 하나의 소재로 받아들이되 여기 어떤 무거운 이데올로기라든지 당위화 같은 것들을 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예능이나 또 연애담론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삼는 듯한 그런 영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더 킹 투와츠라고 하는 드라마 작품, 그리고 스파이 명활, 이런 작품들이 보여주는 경향성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불시장 역시 분단 문제의 재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유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드라마는 예능화된 관심사에서 그려지는 분단 현실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나 서사구성상 통일지향 또는 분단 극복과 같은 거대담론이 애써 지어져 버린 것만큼은 분명한 점입니다. 물론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북한 혹은 북한 사람의 삶의 속살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과 서로에 대한 이해지평을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지점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글은 애초에 두 가지 차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작품이 분단 문제를 재현하는 방식에는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일궈집니다. 그것은 분단 문제의 실상을 기존의 경향성과 다르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깨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 작품이 재현된 분단 문제는 외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재현 패러다임이 거꾸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작품은 우선 극적 서사로서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로코 드라마의 가볍고 밝은 외양에 다소 무겁고 엄중한 분단 문제 혹은 현실을 담아냄으로써 일정한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시청자의 기대와 기대 지평을 위반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작품이 재현하고 있는 분단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 양측에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남한의 반응은 북한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재현하지 않은, 그래서 반공주의 대중서사의 문법을 어떤 흐트러뜨리는 그런 불온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었고요. 북한 역시 이 드라마가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왜곡하고 날조해서 밝은 현실을 극악하게 모독하고 있다라는 날선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적 변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오히려 통일담론의 소거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위적인 차원에서 분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무엇보다 무엇인가의 목적을 위해 동원 내지 소비되는 방식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작품이 거둔 눈부신 성과는 바로 낡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그 의의를 제기한 데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국가주의와 친연관계에 있는 가부장적 리더십이 수평적이고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세리와 정혁을 바로 이런 새로이 등장하는 리더십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국가주의와 친연관계에 있는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고 화해하고 공감하고 또 수직적 권력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창민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해서 그 로맨틱 드라마 작품이면서도 분단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좀 문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특히 이제 재현 패러다임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객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관객한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이제 뭐 국가주의를 약간 해체되는 그쪽으로 가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하나의 성취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남대 국문과의 윤석진입니다. 먼저 최상민 선생님 발표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토론문을 작성하긴 했는데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다시 든 생각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이제 재현 패러다임의 문제였는데 그거 말고도 오히려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또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발표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이 드라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서 남한 북한의 어떤 그 구성원들에게 인식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만은 드라마를 이 재현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현 혹은 재연이라고 할 때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뭐 다큐멘터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될 수는 있는데 드라마가 어떤 현실에서 소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창작,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성되고 연출되는 것이지 재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앞서의 그 장점들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재현 패러다임보다는 오히려 어떤 문화적인 그 영향력과 관련돼 있는 그 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실은 제가 어제 오늘 이제 발표 학술대회 때문에 어제 먼저 좀 서울에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만난 어떤 감독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이 박지은 작가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와 이 사랑의 불시착에 박지은 작가가 환기시키고 있는 사회적 담론과 관련한 부분에서 김은숙 작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박지은 작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보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대단히 강한 것만큼 대단히 극적으로 그리고 연출 구성을 잘한 것이 더글로리 같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랑의 불시착은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으면서도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 담론으로 풀어내는 점에서 박지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남한 대한민국의 어떤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텍스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분명히 남북관계 전쟁 분단에 대한 것들을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재현보다는 연출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가 기대와 기대 위반 이론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아주 오래전부터 대중문화 혹은 대중성이라고 하는 대중서사 텍스트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게 됐던 것들이 그 상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들을 파괴하면서 갖게 되는 만들어내는 어떤 뭐 용어가 좀 거창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어떤 미적 효과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발표자 선생님께서 고민 끝에 가지고 오신 이론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앞서 발표에서 기대를 하기보다도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라기보다는 고정관념일 것이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지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혹은 경험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 혹은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이 의외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로맨틱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살려간다라기보다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들의 사랑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였던 건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깰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적 현실들까지 그려내는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북한 사람 혹은 남한 사람에 대한 기대 위반이라기보다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기대와 기대 위반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구도 설정에서 낡은 국가주의나 혹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 지점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박지은 작가의 기존 작품들에서 봤을 때 박지은 작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인데 굉장히 상투적일 것 같으나 실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혹은 시대가 어떤 시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미 앞서의 작품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왔던 것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지은 작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박지은 작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 오해를 풀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라는 인물이 내조의 여왕의 천지의 동생 아니냐. 그만큼의 어떤 자기 복제성이 강한 거는 분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김남주 3부작을 좀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 그러니까 내조의 여왕과 역전의 여왕과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복제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장르적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은 박지은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불시착에서의 윤세리나 혹은 리정혁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들에도 고스란히 좀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국가주의라든지 혹은 가족주의와 같은 이 거대 담론의 틀 속에서 풀어내기보다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들이 어쩌면은 최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무엇인가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의 패러다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면서 관련한 말씀을 좀 보강해서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분단 현실을 재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 작품이 후보적으로 이렇게 재창조한 것이냐라고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람이나 북한에 대한 기대나 기대 위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인물 구도에 대한 것이 작품 자체의 특성이냐 아니면 그 장르에서 온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문을 읽고 제가 답변을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재현의 관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개념에서 논쟁의 핵심은 예술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현하는가 아니면 굴절하여 재현하는가에 모아집니다. 이를 다시 예술의 본령은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초월하여 상상을 펼치는 데 있는가라는 논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논쟁은 이후 미메시스와 판타지, 또 모방론과 표현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또 맥락적 미학과 탈맥락적 미학 등의 개념과 연계되어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논쟁의 가장 큰 전제는 언어 기호가 객관 세계를 재현한다고 하는 사실, 또 리얼리티, 현실이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고 현상 너머의 어떤 궁극적 실체가 실제한다는 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선전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을 허구적 드라마로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분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재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이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론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 불시착의 변별성이 북한 사람에 대한 기대 혹은 기대 위반이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기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의견에 역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역시 앞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공이 드라마의 상업적 성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또 이 드라마가 특별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문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위반하는 극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같은 소재성, 배우의 스타성 등 더 큰 역할이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이라든지 북한에서는 심지어 19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또 청소년 교양보장법 따위 등등을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촉발시킨 사건입니다. 해외에서의 폭발적 관심사는 사실 소재성에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으로 선생님 머릿속에 상대 로코 드라마가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변화상 이것들이 공식화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논문에서 이런 해석을 이끌어온 것은 특히 일본 쪽 시청자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로코 드라마의 주된 시청자층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적어도 기성의 중년 남성 시청자들까지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긴 하겠습니다만은 TV 앞으로 이끄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도, 간단한 건성만으로 쉽게 많은 보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CNN이라든지 AP통신, 또 ABC, 그리고 포브스, 스페인 통신사 따위 등등 수많은 외신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실감나게 재현한 북한의 모습, 이것이 전 세계에 특별하게 관심을 끌은 그런 현상이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 생각에 드라마는 다른 뭔가를 위해 목적을 위해서 동원 내지 소비되어야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논문을 특히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지점들이 기왕의 등식들, 예컨대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현실의 변화가 드라마의 재현에 영향을 주는 물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구체적인 장면 혹은 사례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드라마적 재현, 주제나 형식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분단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들, 예컨대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대중들의 인식이나 서사 내용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이 드라마가 그런 부분에 일정한 정도 기여한 것은 또 사실이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간단하게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드라마가 한국 사회 남북 분단 관계와 관련돼 있는 그 지점에 인식의 변화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이것의 전제가 되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재현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일 수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것이 일반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혹은 드라마가 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여전히 이제 저는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주 뜨거운 어떤 그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학회의 어떤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두 분, 그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